제가 조만간 기미와 색소 침착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게 될 텐데 거기에 참 노출하고 싶었던 앰플이 이렇게 좋은 제안이 와서 먼저 오늘 소개하게 됐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콘텐츠 이후에 그 4% 정도 함유된 앰플이 단종이 되면서 이거 대체할 만한 좋은 제품 없나요? 라는 이런 질문 참 많이 주셨는데 제가 댓글로는 넘버즈인 5번 글루타치온 흔적 앰플을 꾸준히 추천하기는 했습니다. 기미나 색소 침착에 고민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난 좀 미백을 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세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인 성분인 월귤 추출물을 시작으로 해서 트레넥사믹 애시드와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판테놀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상의 말미에서는 왜 이 세럼이 좀 특별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트레넥사믹 애시드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함께 들어간 앰플이 어떤 기미와 미백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의 메인 성분 중 하나인 트레넥사믹 애시드, 제가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하는 성분인데요. 도대체 이러한 성분은 어떻게 기미와 미백, 그 다음에 색소 침착에 도움을 주는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 함께 같이 볼게요. 기미가 있는 23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트레넥사믹 애시드 2%를 얼굴 전체에 도포하겠습니다. 입니다. 2%를 얼굴 전체에 아침, 저녁으로 발랐다. 이 얘기거든요. 23명의 참가자 중에서 22명이 기미의 면적이라던가 기미의 심각도 지수가 훨씬 더 개선됐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비교 논문입니다. 하나는 하이드로퀴논이고 트레넥사믹 애시드와 어떻게 차이가 날지에 대한 논문이에요. 한번 같이 보면 하이드로퀴논과 그 다음에 트레넥사믹 애시드를 비교를 했는데 12주 동안 바르게 했습니다. 이중 맹검 분할 임상실험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0명을 가지고 얼굴 반쪽을 잘라서 하나는 트레넥사믹 애시드, 하나는 하이드로퀴논 이렇게 바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12주가 지났더니 어떻게 달라졌더라라는 부분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두 가지가 약간의 시작점이 좀 다르죠. 근데 12주에 보면은 파란색이 트레넥사믹 애시드인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같은 효과를 봤다. 사실 이 선이 지금 만나고 있죠.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12주 차에 의사에게 평가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파란색이 트레넥사믹 애시드고요. 빨간색이 이제 하이드로퀴논인데 자, 첫 번째 진짜 개선이 됐다, 참 좋았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결과에서 보면 트레넥사믹 애시드가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중간 정도 괜찮다 라고 하는 거는 하이드로퀴논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A등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이드로퀴논보다는 조금 더 트레넥사믹 애시드가 결과가 좋았구나 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 결과에서 세 번째입니다. 자, 3%의 트레넥사믹 애시드와 3%의 하이드로퀴논을 발랐다 라고 했을 때 사진상으로도 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얼굴에 개선도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하이드로퀴논은 우리가 임산부나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약간의 자극감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트레넥사믹 애시드가 하이드로퀴논보다는 조금 더 덜 자극감이 있게 미백이나 기미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넘버즈인 5번 흔적 앰플 안에는 4%의 트레넥사믹 애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선 논문에서는 2%와 3%를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4%가 들어가 있는 이 흔적 세럼이 조금 더 개선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즈인 5번 앰플에 들어가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 5% 함유는 도대체 기미와 색소 침착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참 만능인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효과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앰플 안에는 5%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것도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기존의 나이아신아마이드에 대한 논문을 많이 보여드려서 기존에 보여드리지 않은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시면 나이아신아마이드 4%와 하이드로퀴논 4%를 8주간 실험한 그런 결과죠. 색소 침착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이고 통합적이며 안전한 대체 치료제 나이아신아마이드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2% 정도만 써도 기미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대신에 사용하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리고 4%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썼을 때 상당히 기미가 개선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즈인 5번 앰플에는 5%의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4%보다는 5%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미 개선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앰플 안에는 월귤 추출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화장품의 전성분을 보면 정제수가 맨 앞에 있죠. 우리 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게 화장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제수 기반이 아니라 월교 추출물 기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교 추출물이 잘하는 건 뭘까요? 바로 항산화 역할을 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산화 역할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도대체 피부가 산화되는 게 뭔가요? 자, 피부가 산화되는 것은 지금 저처럼 메이크업을 했을 때 피부는 자연스럽게 피지를 분비를 하죠. 그렇게 되면 오후가 되면 어쩐지 모르게 피부가 좀 칙칙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오후가 되면 피지 분비가 많이 돼서 좀 얼굴의 그 어떤 표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뻐 보이지가 않죠. 그게 지금 뭐냐면 피부가 이제 산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 피부에서 분비한 피지와 그 다음에 메이크업의 이물질 혹은 그 외에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피부 위에서 이제 산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항산화제 같은 거를 바르면 예를 들면 비타민 C 같은 것들을 바르면 산화되는 것을 좀 막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자, 산화가 된다는 것은 부식이 된다는 거고 부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하죠? 나이가 든다, 노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항산화제를 바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앰플의 기반이 바로 월교 추출물이라는 것이고 월교 추출물이 정말 잘하는 것은 항산화 역할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앰플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나야시나마이드와 트레넥사믹 애시드가 기미와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앰플의 기반으로 싸고 있는 월교 추출물이 항산화도 도와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그 순수 비타민 C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앰플과 함께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앰플 안에도 물론 순수 비타민 C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순수 비타민 C 8% 이상 정도 되는 제품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흔적 앰플과 함께 쓰시면 기미나 색소 침착 개선에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있는 메인 성분은 바로 판테놀이 5%가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판테놀은 이 앰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판테놀이 피부 위에서 가장 잘하는 역할은 바로 보습입니다. 자, 보습 다음은 피부 장벽 개선이죠. 그래서 트레낙사믹 애시드가 4%가 들어가 있고 나야시나마이드가 5%가 들어가 있어서 둘 다 약간 함량이 높나?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 판테놀이 그 부분을 잡아주면서 이 앰플은 발랐을 때 따갑거나 자극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트레낙사믹 애시드와 나야시나마이드의 함유량으로 볼 때 피부가 좀 건조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판테놀을 5%를 넣음으로 인해서 피부의 촉촉함까지 같이 잡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성분 표로 한번 보면서 이 앰플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미와 색소 침착 미백 개선은 트레낙사믹 애시드와 나야시나마이드 그리고 월교 추출물이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부 장벽 개선은 판테놀 5%가 있고 자, 항산화 효과는 월교 추출물뿐만 아니라 에틸 아스코빅 애시드나 아스코빅 애시드, 아스코빅 글루코사이드, 비타민C 유도체 성분들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앰플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미나 색소 침착 혹은 난 미백에 좀 관심이 많다. 근데 참 좋은 앰플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넘버즈인 5번 앰플이 크게 도움을 줄 거라고 봅니다. 제품의 사용감은 자극감이 참 적어요. 그래서 저는 토너 없이 바로 이 앰플로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빠르게 흡수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시면 좋고 저는 이 앰플 썼을 때 메이크업이 밀린다 이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순수 비타민C와 함께 쓰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수 비타민C 먼저 바르고 이 앰플을 바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앰플과 함께 쓰면 좋은 것으로 바로 토너 패드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드리면 노란색 토너 패드입니다. 토너 패드를 구매해서 쓰실 때 저의 팁은 이 토너 패드의 질감이 어떠냐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토너 패드는 사실 보통 이렇게 닦아내는 용도로 쓴다라기보다는 진정을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팩토너로 좀 쓴다거나 하는 용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토너를 솜에 적셔서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토너 패드를 사서 쓰실 때는 이 토너 패드의 질감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두꺼워서 오랫동안 보습하고 진정하고 재생해주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얇지만 완벽하게 밀착되는 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체킹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 토너 패드 같은 경우는 도톰합니다. 그래서 올려놓게 되면 팩토너로 쓰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 패드면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한쪽은 닦아내기 좋게 부드러운 격자를 덧댄 순면 거즈면이고 반대쪽은 좀 에센스를 통통하게 머금은 필름의 그 젤리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름 젤리면 쪽으로 피부에 부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보습감을 많이 주고 내가 오늘 좀 유난히 건조하다, 피부가 당기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실 때 이 토너 패드 쓰시면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토너 패드와 앰플을 함께 썼을 때 어느 정도 시너지가 되는지에 대한 임상 실험을 넘버즈인 측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래프를 함께 보면요. 근데 4주 사용 후에는 패드 혼자 썼을 때와 패드와 앰플을 함께 썼을 때 피부 표면의 멜라닌 수치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비와 색소 침착이 좀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패드 쓰시고 그 다음에 앰플로 정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정규 업로드 시간은 아닌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앰플이라서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기비나 색소 침착에 대해서 진짜 많이 요청을 주셔서 어떤 제품이 참 좋을까에 대한 저도 테스트를 참 많이 했는데요. 이 제품 참 좋고 성분상으로도 참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저도 참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시면 기획 세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10월에는 앰플 같은 경우에는 2개 묶음, 패드 같은 경우에는 리필 기획 세트가 새롭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고 한번 사용해 보신 다음에 10월 달에 나는 조금 더 재구매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기획 세트를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